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스마일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웃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통계를 내봤더니 일생 동안 웃는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또 여러 사람과 만날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웃는 일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 19분 동안 하루에 웃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1분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520개 정도인데 마라톤 할 때는 15개, 웃을 때는 215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는 일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회 웃었을 때 5초간의 에어로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0초간 폭소를 하면 3분간 노짓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5초간 웃으면 이틀간 수면 연장이 된다고 하고 하루 5회 이상 웃었을 때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러한 퀴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순간적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그 답은 기관사입니다. 기관사가 옛날 증기기관 할 때 그 기적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 그것이 기관사가 되겠죠. 이거는 조금 차원이 레벨업되는 그런 퀴즈죠.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살게 하는 이유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 교육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가?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대면할 때 상대방의 자존감은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 또 나의 자존감은 어떨 때 높여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팟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5가지 정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순간, 웃음,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은 집중, 그 다음에 수수께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스팟하면 수수께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적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기억나나요? 한번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집중해서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테스트니까 한번 처음에 어떤 게 있었고 나중에 어떤 게 있었고 순서를 모르더라도 어떤 것이 기억나나 한번 적어볼 수 있죠.
처음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큰 것으로 사슴이 있었습니다. 사슴. 그리고 양편에 개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중요한 기술은 처음, 끝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강조할 부분에 스페셜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이 강의의 기술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스팟, 맨 끝에 클로징 스팟을 사용하죠. 그리고 스페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크게 확대한다든지 또는 색깔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억을 돕는데 강의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도 많이 우리가 스팟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스팟의 4대 요소를 한번 알아보죠. 기대 효과입니다. 처음에 S는 스파크입니다. 번뜩여야 되죠.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리고 분위기가 생기 있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P, 요거는 제가 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고통을 느끼죠? 낯선 곳에 갈 때, 낯선 장면에 이렇게 마주쳤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전전두엽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동기 유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스팟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우리가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처음 만난 그러한 분위기에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닫혀진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스팟의 기대 효과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T는 투게더레스입니다. 그 결과로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일체감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강의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강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팟의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퀴즈가 우선 제일 무난하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금은 바로 이렇게 퀴즈로 시작하는 스팟,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스팟이 되겠습니다. 답은 소금, 황금,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냥개비 퀴즈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성냥개비 한 개를 움직여서 이 등식이 성립되도록 해라. 아주 재미난 퀴즈죠. 한번 답이 어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등식이 성립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간단한 퀴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활동을 하는 스팟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러한 제목의 스팟인데 나는 이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손바닥에 있는 곳에서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몇 번 반복해서 시키면 아주 좋은 일체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요것은 박수 치는 효과도 있고 상당히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것이 잘 되면 나는 나를 좋아한다를 나는 너를 좋아한다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낯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림이 상당히 이상하죠. 근데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건 아닙니다. 5살 먹은 꼬마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있죠. 과연 이것이 무슨 그림을 그린 건가? 나도 맨 처음에 상당히 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5살 먹은 꼬마가 지렁이를 이렇게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딩 수업을 할 때 추상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스팟을 먼저 하고 설명을 풀어가면 설명이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는 명언을 사용하는 그런 스팟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insanity. 이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정신병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이다.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죠.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우리한테 뭔가 생각할 점을 많이 주는 그런 스팟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머성 유행어죠. 요거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이 라떼죠. 라떼.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스 마리아.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꼰대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꼰대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꼰대로 우리가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 너무 흔하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게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라고 불러요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폈을 때는 1, 2개를 했을 때는 2, 1, 2, 3, 4, 5라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폈을 때는 묵지바를 외치면 됩니다. 주먹을 졌을 때는 묵, 또 가위를 냈을 때는 찌, 보자기를 냈을 때는 빠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외쳐지겠습니까? 오빠, 오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클로징 스팟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클로징 스팟이라는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부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팟이란 뭐뭐뭐이다. 그림을 보여주고 저 가로 안을 채워놓는 이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저 가로 안을 채워놓는 이러한 방법이 국어에서는 은유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 그림 중에서 스팟과 어떠한 그 본질이 비슷한 것을 찾아서 스팟은 자동차다. 스팟은 자전거다. 스팟은 사람이다. 또는 스팟은 호텔이다. 또는 스팟은 전등불이다. 또는 스팟은 전기줄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스팟은
무엇이죠? 저 그림 중에서 찾아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주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끝맺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팟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스팟은 짧은 간단한 즉석의 새로운 번뜩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팟 광고, 스팟 뉴스, 속보 등 이러한 데 우리가 스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 집중시킬 수 있으며 웃음을 끌어낼 수 있으면 더 좋죠. 유머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이죠.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팟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반전을 시킬 수 있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스팟 기법이란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스파크다. 번뜩임, 웃음, 유머가 있어야 된다. 패션이다. 어떤 낯선 것으로 이끄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고통에 따르지만 거기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투게더레스, 일체감을 갖게 해서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다. 동시효빈이라는 이러한 것을 갖고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동시효빈이라는 것은 동시가 서시의 얼굴 찡그리는 것을 본받다가 더욱더 추녀가 되었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서시가 있습니다. 성이 서시가 아니라 서쪽에 사는 시시성을 가진 미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시의 그 칭송을 전에 듣고 동쪽에 사는 시시가, 동시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을 칭송을 받나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마침 서시가 배가 아파서 배를 부둥켜 안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 저게 바로 핵심이구나. 그리고 동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서시처럼 돼야 되겠다. 집에 와서 배를 움켜잡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을 무작정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죠. 단어 중에 효자는 본받을 효자이고 빈자는 찡그릴 빈자입니다. 감사합니다.